자, 생태계라고 하는 건 자, 생태가 있죠. 그죠? 생태계라고 하는 건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유지되는 하나의 체계인데, 우리말에서 개라고 나오죠. 개라고 나오는 거 영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시스템입니다. 그죠? 네. 우리 이 개 몇 가지 배웠어? 지구계 배웠어, 안 배웠어? 그렇죠. 지구 내부에서 뭐 한다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뭐 유지되는 하나의 체계. 지구계에 뭐 있었어? 몇 가지 있었어? 5가지 있잖아. 뭐? 주권, 직권, 기권, 생물권, 외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태양계 있었어, 없었어? 그쵸?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천체들과 이루어진 하나의 시스템. 태양계에서 태양이 있었지, 제일 중심에. 그럼 태양 주위를 도는 누가 있어? 행성 있지. 행성 주위를 도는 뭐 있어? 위성. 그 다음에 소행성. 그다음 여러 해성들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불러? 전부 다 개라고 불러. 개.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라고 하는 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시스템이야. 생태계야.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안 받아? 받아. 생물끼리도 영향을 주고받아, 안 받아? 받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서 굴러가는 하나의 체계야. 그걸 뭐라 본다고? 생태계라고 불러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에 몇 가지가 있니, 얘들아? 2가지가 있어요. 뭐?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나눠요. 요인으로. 알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네. 생태계라는 자체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자, 생물이 다른 환경 및 주변 환경과 뭐한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체계래. 그렇대. 그죠? 그래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누구래? 개체래. 그죠? 개체들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개체군이 됩니다. 개체들의 무리. 개체군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군집이 됩니다. 군집이 모이면 하나의 뭐가 만들어져? 생태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개체가 모이면 개체군이 되고, 개체군이 모이면 군집이 되고, 군집이 모여서 하나의 생태가 되는데, 개체라는 게 뭐라고? 하나의 생명체야. 하나의 생명체. 줄까? 를 우리가 개체라고 불러. 사슴 한 마리,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전부 다 뭐가 됩니까? 개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개체입니다. 이런 것들. 토끼 한 마리, 너구리 한 마리, 그죠? 전부 다 개체입니다. 사슴들끼리 모여 있어. 그럼 뭐가 돼? 사슴 개체 군이 되는 거야. 그럼 개체군이 되려면 어떤 개체들끼리 모여야 돼? 같은 종의 개체들끼리 모여야 돼. 그죠? 같은 종의 개체들이 이루는 무리를 뭐라 불러? 개체군이라고 불러. 사슴 개체군, 다람쥐 개체군, 멧돼지 개체군. 맞습니까? 그죠? 여러 개체들이 모여가지고 개체군들이 모여 있는 거를 뭐라 불러? 군집이라고 합니다. 군집. 군집이 비생물적인 요인과 군집의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게 뭐라고? 하나의 생태계가 되는 거야. 되셨습니까? 그죠? 우리 지구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생태계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죠? 어떤 생태계 존재합니까? 열대우림. 열대우림이 뭐야? 더운데 비 많이 오는 동네. 그죠? 더운데 비 많이 오니까 일조량도 많아. 근데 비도 많이 와. 식물 잘 자랄까, 못 자랄까? 잘 자라겠지. 식물들 1년 365일 쑥쑥쑥쑥 자라요. 나무가 키가 굉장히 커져요. 풀도 많고. 그런 걸 뭐라 불러? 열대우림이라 불러. 그죠? 예. 삼림은 그렇게 비가 오긴 오는데 많이 오진 않아. 그 다음에 겨울도 있고, 그래,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이런 걸 삼림이라고 불러요. 숲이 우거진 것 한데 열대는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바나가 뭐야? 나무 있어, 없어? 거의 없죠. 뭐만 있어? 풀만 있지. 왜 풀만 있어?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서 그래. 건기하고 우기로 나눠지잖아. 건기 때는 막 말라가지고 바짝바짝 말라. 그러다가 막 불 지르면 불로 확 났다가, 그러다가 비 한번 샥 하고 뭐 어떻게 또 새풀이 돋아나지. 그죠? 일조량이란다. 강수량이 나무가 자랄 만큼 충분하지는 않은 거야.
그래서 풀 같은 건 자랄 수 있어. 이해됩니까? 그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 초원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삼림, 초원, 갯벌 앓고, 사막, 연못 이런 거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태계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자, 이런 생태계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이런 큰 생태계도 있지만 내가 집에 가니까 집에 가가지고 어항을 요 밑에 병원 가면 소아과 애들 병원 가면 그 소아과 아저씨가 어항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구피를 담아놨어. 구피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새끼 들고 막 까고 이렇게 어항을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 애기들이 와서 좋다 그러면 몇 마리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간호사들이. 그럼 간호사들이 또 줘 이렇게 이 병원 밑에 가면. 그럼 그 어항도 하나의 뭐가 돼? 생태계가 돼 안 돼? 돼요. 어항 생태계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내가 연못을 만들었어 집에다가. 이렇게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뭐 한다고 붕어도 몇 마리 넣고 미꾸라지도 몇 마리 넣고 가재도 잡아놓고 막 해가지고 했어. 그럼 그것도 뭐가 돼? 하나의 생태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알겠습니까? 큰 생태계도 되지만 작은 것도 만다고 생태계가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생태계가 되는데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인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어. 구성 요소가 뭐 있어? 생물적 요소. 다음 넘겨봐봐. 뭐 있어?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비생물적 요소 있습니다. 비생물적 요소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생물 요소하고 비생물 요소로 고를 수 있습니다. 생물 요소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눠. 뭐에 따라서? 너 뭐하니? 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너 주인공이야? 조련이야? 주연이야? 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생산자 뭐 하는 놈들입니까? 생산자. 먹히면 무조건 생산자야. 나 사자한테 잡아 먹겠는 생산자야. 아니잖아. 광합성 하는 놈들. 광합성. 그죠? 광합성으로 양분을 합성하는, 광합성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양분을 어떻게 만들어? 스스로 만드는 생물이야. 내 스스로. 그러니까 물 먹고 햇빛 받고 가만히 있으면 뭐하다? 배부른 거야. 대빵 좋죠. 사람들은 좋겠죠. 물 먹고 햇빛 받고 가만히 있으면 만다고? 배부르대. 그럼 좋죠. 열심히 일 안 해도 되고. 아빠가 오늘 야 있잖아 스테이크 만나는 물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지리산 올라가가지고 지리산에 이거 먹어봐. 물 먹고 햇빛 딱 보고 있어. 스테이크 맞나? 아빠 스테이크 맞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사람은 돼 안 돼? 아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스스로 동광합성해서 양분을 만들어 내는 놈을 우리가 뭐라 독립영양생물이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이 없어졌어요. 독립. 그 다음에 소비자는 뭐 하는 거야? 스스로 양분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요. 그래서 누가 해야 돼? 다른 생물을 먹어야 돼요. 를 먹음으로 해서 양분을 얻는 생물입니다. 자, 다른 생물을 먹이러 와요. 스스로 양분을 유기물을 얻는 거야. 다른 생물을 먹이러 와요. 양분을 얻는 생물. 그죠?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 소비자라고 불러. 그럼 마지막 뭐 있어? 분해자가 있어요. 분해자가. 얘도 양분을 분해해. 분해하긴 하는데 어떤 양분을 분해해?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해요. 사체나 배설물을. 그죠? 죽은 생물을 먹는데 우리도 죽은 생물 먹잖아. 돼지 살아있는 거 잡아먹니? 돼지고기 올릴 때 돼지 살아있는 거. 야 돼지야 잠깐만 뒷다리살 고기 두고 이렇게 짜는지 알잖아 않잖아. 그죠? 죽은 생물인데 가장 큰 차이는 배설물이나 사체를 분해해요. 그죠? 네.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분해자라고 합니다. 그죠? 뭐 먹을 수는 있죠. 근데 배설물을 주 음식으로 하진 않잖아. 먹을 수는 있지. 우리 게딱지 해가지고 게 내장 해가지고 먹잖아. 이렇게 삶아가지고. 그죠? 토끼 잡아서 토끼똥 먹진 않잖아. 안 그래요? 맞죠?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합니다. 그죠?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을 분해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얘는 얘 좀 외워놓으십시오. 얘 뭐 있습니까? 세균 곰팡이 버섯입니다. 세균 곰팡이 버섯. 얘들아 버섯 어디 살아? 주로 습한 곳도 그런 데 많이 자라고 다르고 또 나무가 죽으면 그 나무 죽은 나무에 뭐가 많이 자라더라? 버섯 자라요. 그죠? 나무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해가지고 뭐야? 양분을 얻어내요. 알겠습니까? 내가 예전에 어떤 인터넷 뒤지다가 보니까 키우는 버섯이 있더라고.
집에 갖다 놓고 이렇게 물 뿌려주면 이렇게 분무기로 물 뿌리면 거기서 버섯이 생겨. 그럼 버섯 따가지고 많은가 먹는 거야. 그거 샀었거든 내가. 두세 번 할 수 있대. 사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쳐다보더니만 잘한다. 아니 드셨어요? 아니, 먹었지. 버섯 키워가지고. 나는 내가 그거 먹으려는 목적이 아니고 애들 보고 신기하지 않니? 이 버섯 사라니까 이렇게 이거 불러주는데 애들도 별로 안 신기하더만. 애들도 별로 안 신기하더만. 자,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인에는 뭐 있습니까? 자,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 불러?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죠? 그러면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들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안 받아? 받아요. 받아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죠? 생각을 해봐. 이렇게 날씨가 더워가지고 비가 안 와. 그럼 식물이 잘 자라 못 자라? 못 자라잖아. 건조하며. 그죠? 근데 비가 막 와가지고 뭔가 물이 많았어. 햇빛도 쨍쨍해. 그럼 잘 자라 못 자라? 잘 자라지. 그죠? 사막의 식물이 왜 못 자라? 햇빛이 없어서 못 자라? 비가 안 와서 못 자라는 거야. 강수량과 관계 있는 거야. 식물이 자라는 거는. 그죠? 물론 저 위에 가면 너무 추워서 온도와도 관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치지. 이걸 뭐라 불러? 작용이라고 불러요. 작용이라고.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 조금 있다가 한 2달 정도 지나면 가로수 전부 다 저기 여기 우리 가로수 창원에 있는 가로수들 대부분 뭐로 돼 있어? 우리 동 은행나무 돼 있지. 그럼 뭐 떨어져? 은행 떨어지지. 노랗게 해가지고. 그죠? 노랗게 해서 은행 떨어지면 아저씨들 뭐야? 막 열심히 씻지. 은행이 또 노랗게 더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그 신발로 밟으면 어떻게 되면 무슨 냄새 나? 은근 냄새 나고 그죠? 냄새 장난 아닌 냄새 나요. 그죠? 맞죠? 그럼 은행나무에 은행나무가 단풍이 드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기온이 내려가서 된 거지. 그죠? 기온이 낮아져서 은행나무에서 뭐가 된 거야? 단풍이 생겨 안 생겨? 그죠? 기온이 내려가서 나무에 단풍이 들었어. 이건 작용이야 반작용이야?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친 거야?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미친 거야? 얘들아,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친 거야?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미친 거야? 기온이 내려가서 나무에 낙엽이 생겨 떨어졌대. 그건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친 거야?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미친 거야? 그래, 그건 뭐야? 그 작용이지. 그죠? 네, 작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낙엽이 떨어졌어. 떨어져가지고 그 낙엽이 분해됐으니까 토양이 비옥해져. 그건 작용이야 반작용이야? 반작용이지. 낙엽이 떨어진 거니까.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생물들 사이에서도 서로 영향을 줘 안 줘? 주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 상호작용이라고 불러요. 생물들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상호작용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게 영향을 줍니다. 토양에 양분이 풍부해지면 식물이 잘 자란다. 그치? 가을에 기온이 내려가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한다. 내가 방금 했잖아. 했어 안 했어? 했죠. 그죠? 자,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게 영향을 준다. 낙엽이 쌓여서 분해되면 토양이 비옥해지고 지렁이들이 흙 속을 돌아다니면서 토양의 통기성을 높인다. 생물 요소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었으나 메뚜기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개구리도 많아져 안 많아져? 많아지겠죠. 메뚜기가 1차 소비잖아. 그죠? 많아지면 그죠? 초식 동물은 식물의 잎이나 열매 등을 먹고 산다. 그죠? 상호작용이죠. 그죠? 생물들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네. 자, 1번, 2번, 3번 풀어보십시오.
다 푸셨습니까? 자, 해봅시다. 자, 일정한 지역에 사는 같은 종의 생물들이 무리를 이룬 거. 같은 종의 생물들이 무리를 이룬 거. 뭐라? 개체군. 이라고 하고, 여러 개체군의 무리를 뭐라 불러? 군집. 자, 각 요소에 해당하는 거. 생산자. 누굽니까? 벼, 소나무, 민들레. 소비자. 누가 있습니까? 여우, 토끼, 멧돼지. 그 다음에 분해자, 세균, 버섯, 곰팡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비생물력 요소, 물, 빛, 온도. 되십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다음 3번. 자,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줍니다. 이건 뭐라 불러? 작용.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에게 영향을 줍니다. 뭐? 반작용. 생물적 요소들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줍니다. 상호작용. 오케이? 낙엽 사이 분해되면 토양이 비옥해진다. 뭐? 반작용. 니은. 그죠? 토양에 양분이 풍부하면 식물이 잘 자란다. 기억. 작용. 식물이 광합성이 활발히 하면 주변의 공기 조성이 바뀐다. 반작용이죠. 가을에 기온이 낮아지면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한다. 작용. 기억. 메뚜기의 개체수가 증가하니까 개구리와 이 개체수도 증가한다. 상호작용. 디귿이 되죠.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시겠습니다. 다음 넥스트. 자, 그래서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미치는 요인에 첫 번째 빛이 있습니다. 줄거 봐봐. 빛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얘들아, 빛의 요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단다. 뭐? 빛의 세기.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일조시간. 세 번째가 뭐 있습니까? 빛의 파장이 있습니다. 어디 갔어? 파장. 파장 어디 갔니? 아이씨, 파장 없네. 이 책에 어디 갔어? 아, 파장이 없네. 자, 파장은 내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다음에 온도 있습니다. 온도가 생물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식물하고 물이 있습니다. 그죠? 물이 생물에게 영향을 줍니다. 또 뭐 있습니까? 토양. 그죠? 그 다음에 공기. 공기도 생물에게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그죠? 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빛입니다. 빛의 세기. 그죠? 빛의 세기에 우리가 센 빛이 있고 약한 빛이 있지. 그죠? 여름에는 우리나라의 빛의 세기가 어떻습니까? 세죠? 겨울 되면 약하죠? 그죠? 이렇게 센 빛에 잘 적응한 식물도 있고 약한 빛에 잘 적응한 식물도 있어. 센 빛에 잘 적응한 식물들 우리가 뭐라 불러? 옛날에는 양지식물이라 불렀지. 요즘엔 양엽이라고 불러요. 그죠? 음지식물, 양지식물, 양엽, 음엽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빛은 생물의 분포, 성장, 형태, 생활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있고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들이 있답니다.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이런 것들. 자, 니네가 보통 집에서 키우는 것들은, 안에서 잘 키우는 것들은, 크는 것들은 강한 빛에 잘 적응한 놈들이야, 약한 빛에 잘 적응한 놈들이야. 그 약한 빛에 잘 적응하는 거지. 물만 잘 주세요. 한 달에 한 번만 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안 죽어요.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런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강한 빛에 잘 적응한 식물들. 그래서 이 강한 빛에 잘 적응한 식물들은 뭐 한다고? 자, 빛의 세기가 강하고, 자, 강한 곳에 잘 자랍니다.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고 잎이 두껍습니다. 울타리 조직이 발달 줄까? 잎이 두껍습니다. 울타리 조직이 뭐야? 얘들아, 식물의 잎이 있잖아. 잎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식물의 잎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잎맥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나 있는데 내가 얘를 만다고 칼로 잘랐어요. 이렇게 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 요 단면을 본 겁니다.
요 단면을 확대해서 본 게 뭐라고? 요 놈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보니까 맨 바깥이 여기가 뭐라고? 표피세포입니다. 맨 바깥에 여기 해당되는 거. 표피세포. 누렇게 된 거. 여기도 표피세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교적 세포들이 빽빽하게 많이 존재하는 곳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사지.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불러? 울타리 조직이라고 불러요. 울타리 조직. 알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세포들이 약간 광합성을 하는 세포들이 드문드문 존재하죠. 그죠?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불러? 해면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런 말 안 써요. 알겠습니까? 예. 어차피 울타리 조직도 시험에 해면 조직과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자 하는데 그래서 강한 빛에 있는 식물하고 약한 빛에 잘 적응한 식물들을 잎을 봤더니 강한 빛에 잘 적응한 식물들이 잎이 뭐하더라고? 두꺼워요. 약한 빛에 잘 적응한 식물들은 보니까 잎이 뭐하다고? 얇아요. 잎이. 그래서 그걸 단면을 잘라가지고 봤더니 강한 빛에 잘 적응한 식물들은 뭐가 두껍더라고? 울타리 조직이 두껍더라고. 그래서 센 빛이 비쳐. 쭉 하면 쭉 들어가요. 여기까지 깊이까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세포들도 빛을 잘 받아 안 받아? 잘 받아요. 근데 반대로 약한 빛에 잘 적응한 식물들은 요 울타리 조직이 뭐하다고? 얇아요. 그래서 약한 빛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광합성을 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강한 빛에 잘 적응했느냐, 약한 빛에 잘 적응. 근데 한 나무에 있는 빛들도 나무도 봐봐. 나무가 이렇게 있었어.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있었어. 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태양이 여기서 이렇게 비쳐 하루 종일 비쳐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뒤로 돈대. 그럼 여기에 있는 놈들은 앞쪽은 햇빛을 많이 받아 적게 받아? 많이 받겠지. 그죠? 그 다음에 요 뒤쪽에 있는 놈들은 햇빛을 많이 받을까 못 받을까?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같은 나무에서도 햇빛을 잘 받는 쪽에 있는 잎들은 잎이 뭐해? 두껍습니다. 두껍고 뭐하다고? 좁아요. 좁습니다. 반대로 햇빛을 잘 받지 못하는 곳에 있는 나무에도 보면 어떡하다고? 잎이 넓어요. 잎이 뭐하고? 넓고 얇더라 이 말입니다. 같은 나무면 여기에 있는 잎의 유전자나 여기 있는 잎의 유전자는 뭐하다고? 같아 안 같아? 같지. 근데 빛을 잘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뭐한다고? 달라진다고. 그죠? 맞죠? 그죠? 생각을 해봐. 아빠가 아들 둘을 키우는데 뭐야 큰 아들은 장남이라고 어이 우리 장남 장남 뭐 용돈도 줘 챙겨줘. 그래서 아빠 안 줘도 돼. 아이씨 주고 싶어 주는 거야. 이게 줬어. 둘째 아들은 공부도 더럽게 못하고 사고만 미쳤죠. 아빠가 보면 우리 장남하고 돈 주겠네. 학시가 안 하겠네. 학시 안 하겠지. 학시는 하겠지만 니는 새끼야 공부도 안 하고 뭐 하는데. 아빠 나 근데 신발 사야 되는데 돈 좀 주면 안 돼? 신발 있잖아. 그냥 신고 다니게 해요. 그러면 둘째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 엄마하고 아빠한테 돈을 잘 뜯어내야 돼? 안 뜯어내야 돼? 잘 받아야지.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서 그지? 하겠지? 그죠? 같은 집에 살아도 뭐 한다고? 다르겠어 안 다르겠어? 다르겠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네. 표현이 부적절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잘 못한 적이야. 자 그래서 봅시다. 어쨌든 자 잎의 세기가 약한 곳에서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는 잎이 일반적으로 뭐하다고? 넓어요. 일반적으로 넓어. 햇빛을 잘 받으려고. 그죠? 얇고 넓어요. 효율적으로 빛을 흡수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 그래서 강한 빛에 잘 적응한 식물들은 얇고 두껍고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들은 뭐한다고? 잎이 넓으면서 얇아요. 오케이? 그죠? 네. 그렇게 된다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1조 시간입니다. 식물의 1조 시간. 1조 시간이 뭐야? 1조 시간. 햇빛을 비추는 시간이죠. 그죠? 그죠? 낮이 길 때가 있고 낮이 길어지면 개화하는 식물이 있어. 근데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면 뭐 한다고? 개화하는 식물이 있다고. 우리가 장일식물, 단일식물 이렇게 하잖아. 봄이 되면 점점점 낮이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길어지지. 그죠? 어제 뭐였어? 말복이었지. 말복 전에 조금 전에 뭐였어? 추분이었지. 추분 지났어요. 추, 추, 9월 23일이라고요? 추분이요? 8월 달에 얼마 전에 뭐였어 그러면 그게? 아 입추. 추분이 아니고 소리 입추. 말이 잘 나왔어요. 잘못 나왔어요. 얼마 전에 입추 지났지. 그죠? 입추 지나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입추가 지나면 이제 어떻게 돼? 날이 점점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 짧아져. 짧아지지. 언제까지? 동지까지. 점점 짧아져요. 그죠? 밤이 그렇고. 이렇게 가을에 개화하는 식물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개화하는 식물. 꽃이 피는 식물. 네, 코스모스. 또 저기 마산에 가면 어시장 가면 이거 축제해요. 지금쯤 가면 국화 축제. 국화들. 네, 그런 철쭉은 봄에 피고요. 그래서 이런 꽃들은 만다고 가을에 개화해요. 이런 걸 뭐라 불러? 단일식물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봄에 꽃이 피는 식물도 있지. 봄에 샘트베며 꽃 피는 개나리, 그래 뭐 철쭉 이런 것들, 진달래, 뭐 이런 것들 그지? 그죠? 예, 그런 것들은 뭐라고? 장일식물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일조 시간에 따라서 뭐 한다고? 개화하는 정도가 달라 안 달라? 다르죠. 그죠? 그래서 낮이 길어지는 봄에 개화하는 식물이 있죠. 장일식물이 있습니다. 그죠? 붓고 시금치 상추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단일식물 짧아지는 가을에 피는 시 있답니다. 코스모스, 나팔꽃, 국화 이런 게 떼 있답니다. 그래서 식물의 개화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일조 시간이 미쳐요. 식물의 개화에. 맞죠? 그죠? 네. 국화 갖다 놨다가 뭐야 야 너도 봄에 펴 이렇게 하면 펴 안 펴? 안 펴요. 그죠? 그죠? 네. 그런 것들 안 핍니다. 그죠? 근데 동물도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생식주기에. 동물에. 그죠? 생식주기에. 자, 꾀꼬리와 종갈새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뭐 한답니까? 봄에 번식한답니다. 꾀꼬리, 종달새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번식하죠. 그죠? 송우와 노루는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뭐 한다고? 가을에 번식한답니다. 아, 동물들도 일조 시간에 영향을 받네 안 받네? 받죠. 그죠? 사람도 그렇잖아. 왜? 나 봄이 좋아요, 가을이 좋아요, 뭐 이렇게 여름이 좋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 그지? 아, 나 봄 되면 따뜻하게 좋고요. 가을 되면 찬바람이 확 부니까 어우 시원해. 어씨 여름에 더웠다가 시원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자기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 그지? 네. 그래서 일조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왜 우리 비가 오면 사람이 기분이 어떻게 돼? 다운되잖아. 약간 햇빛이 쨍쨍하고 이렇게 덥진 않은데 햇빛 쨍쨍하고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밟으면 좋잖아 기분. 그죠? 비 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가끔 가다가 이거 비 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 비가 오면 좋대. 샥 오면 드라이브 샥 좋대. 뭐가 좋을까 그게? 비 오면 뭐가요? 아, 비 오면 드라이브 가는 게 아니고 비 오면 내가 항상 그러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비 오는데 비 맞으면서 드라이브 하지 말고 비 오면 집에 앉아가지고 뭐 파전 구워 먹으라고. 아니 맛있는 구워 주나 안 그래? 야, 막걸리집 가면 비 조금 오잖아. 막걸리집 가면 웨이팅 해야 돼요. 사람들 많아가지고. 너도 나이 들어봐 있을게요. 자, 그 다음에 파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빛의 파장이 있습니다. 칠판 봐요. 자, 프리즘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백색광을 이렇게 넣어줘. 그죠? 이걸 우리가 보는 태양빛은 뭐야? 하얀색으로 보여.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 백색광이라 불러요. 그죠? 근데 얘는 프리즘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직선으로 가 못 가? 못 가요. 꺾여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꺾입니다. 파란 보라색이 없네.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파란색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꺾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빨간색은 요만큼 꺾였네. 빨주노초 파남 보라색은 이만큼 꺾였네. 누가 많이 꺾였어? 파란색 보라색 계통이 많이 꺾였지. 꺾인 정도는 누가 커? 보라색이 크지. 굴절률이 보라색이 큰 겁니다. 어쨌든 큰 건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파장을 보시면 돼요. 빨간색은 파장이 뭐한 거? 네, 파장이 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장이 깁니다. 길다. 자, 파란색은 파장이 깁니까 짧습니까?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짧습니다. 에너지는 누가 커? 파란색이 커요. 여기가 에너지가 작아요. 그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바다에 있는 조류들을 봤어요. 조류들을 보니까 그죠? 바다에서 광합성하는 식물들, 조류들입니다. 그죠? 자, 표면에는 주로 무슨 조류가 많아? 표면에는 뭐? 무슨 조류가 많아? 녹조류가 많아요. 녹색으로 할까? 표면에는 녹조류가 많아요. 녹조류가 많고 중간 정도에는 뭐가 많아? 갈조류가 많아요. 깊이까지가 있는 건 무슨 조류가 많아? 홍조류가 많아요. 홍조류들이. 녹조류들은 이 비칠이 바닷속을 들어가는데 빨간색이 깊이까지 들어갈까? 파란색이 깊이까지 들어갈까? 파란색이 더 깊이까지 들어가요. 투과력이 좋아요. 파장이 짧아가지고. 파장이 길면 투과력이 약해요. 에너지가 작아서. 깊이까지 못 들어가. 그래서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빛은 뭐야? 파란색 계통의 비야. 계통의 빛인데요. 요거 설명하기 전에 요거부터 하나 할게요. 엥겔만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이거 생물 2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전에는 생물 1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엥겔만의 실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야. 엥겔만이라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핵함을 넣었어요. 핵함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했어? 호기성 세균을 넣었어요. 얘가 호기성 세균이야. 호기성 세균이란 말은 뭐냐면 호기, 산소기체를 좋아하는 세균이야. 산소기체. 그러니까 호흡하는 생물들의 세균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빛을 딱 프리즘에 딱 갖다 놓고 프리즘에 빛을 쫙 비쳤어요. 여기 무슨 색? 빨간색 계통. 여기 노란색 계통. 여기 초록색 계통. 여기 파란색 계통. 뭐 보라색 계통이 있었겠죠. 그죠? 했더니 호기성 세균이 어디에 많아? 빨간색에 많아요. 여기에. 또 있어요. 노란색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한데 어디에 많아? 파란색에 많아요. 빨간색과 파란색 쪽에 호기성 세균이 많이 분포하더래. 빛을 비추니까. 빛을 비추기 전에는 거의 균일하게 있었는데 빛을 비추니까 빨간색과 파란색 쪽에 많더래. 왜 빨간색 쪽과 파란색 쪽에 많아? 신호등이라서 거기 대기하고 있는 거야. 왜 거기 많아? 왜 거기 많아? 산소가 많겠지. 맞지? 그지? 빨간색과 파란색 쪽에 산소 기체가 많더라고. 그러면 식물은 주로 어떤 빛을 많이 이용한다고? 청색광과 적색광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뭐하더라? 잘 하더라라는 걸 밝혀낸 거야. 아, 식물의 광합성에는 주로 무슨 광과 무슨 광에? 청색광과 적색광을 주로 이용하는구나 라는 걸 뭐 한 거야? 알아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적색광과 청색광을 많이 이용해요. 식물들이 광합성할 때는. 선생님, 노란색 안 써요? 써요, 노란색도. 근데 제일 안 쓰는 색깔이 있어요. 빨주노초 파란보 다 받아가지고 대부분은 다 쓰긴 써요. 쓰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청색광과 적색광이고 거의 안 쓰고 다 내보내는 색이 있어. 무슨 색일까? 그래. 그래서 식물의 이파리가 무슨 색깔이야? 초록색이에요. 다 반사하거든요. 근데 이게 낙엽이 들면 무슨 색으로 바뀌어?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바뀌지. 빛을 흡수하는 엽록소가 파괴돼가지고 그 색깔을 흡수를 안 해고 그냥 다 반사시켜버려. 그래서 노란색을 띠게 돼요. 빨간색을 띠고.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는데, 자, 표면에 있는 요 녹조류들은 주로 무슨 빛을 많이 이용해? 깊이 못 들어가. 적색광을 많이 이용해요. 알겠습니까? 녹조류, 표면에 있는 녹조류들은, 해볼게요. 엥겔만의 실험인데, 자, 녹조류들은 주로 어떤 빛을 많이 이용한다고? 적색광을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적색광을. 이런 녹조류에 뭐 있습니까? 핵한 파레가 있습니다. 요거는 외우십시오. 녹조류에 이거 학교에서 시험 나오면 그 파레
파래. 핵한파래. 의외로 잘 물어봐요. 핵한파래 이거 종류. 외우실 때 노케파입니다. 노케파. 그 다음에 갈조류들을 갈조류들은 주로 황색광을 많이 이용합니다. 황색광, 노란색 빛을 많이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황색광, 자, 갈조류 뭐 있습니까? 미역, 다시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지. 갈미다라고. 할머니한테 추석 때 갔다가 할머니 저리 갑니다. 갈미다다. 갈미다다. 갈미다. 핵캄, 파래. 캄보디아 할 때 캄. 그 다음에 홍조류입니다. 홍조류는 주로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빛이 무슨 빛이라고? 청색광이야. 청색광을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파장에 의해서. 황색광, 청색광을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홍조류에 뭐 있어? 홍조류? 우뭇가사리 김이 있습니다. 우뭇가사리 김. 그래서 뭘 했어? 홍우김. 홍우김이다. 홍우김. 야, 너 진짜 이름에 홍우김 있으면 어떡하려고? 홍우김. 우리 할머니 홍씨였는데. 네. 갈조류 황색광. 미안합니다. 글씨가 네, 악필입니다. 맞습니다. 황색광입니다. 그래서 갈조류는 얘는 좀 외워놓으세요. 특히 학교에서 이 얘를 가르쳐 주잖아. 시험 나올 가능성 많아요. 예. 노케파, 갈미다, 홍우김, 홍조류. 되셨습니까? 그래서 물의 깊이, 바닷물의 깊이에 따라서 주로 이용하는 빛의 파장이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진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되십니까? 핵한 파래, 노케파. 노케파. 야, 무슨 파 같지 않냐? 우리 왜 저기 청록파 이런 것처럼 국어에 갈미다. 청록파 니네 안 배우니? 요새 그런 거 안 배우니? 청록파 시인들 해가지고 뭐 저기 개항기 때 청록파 안 배우는구나. 안 배우면 말아. 자, 갈미다. 그 다음에 뭐 있으라고? 홍우김. 홍우김. 세 가지입니다. 되셨습니까? 노케파, 갈미다, 홍우김.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죠? 네. 그래서 어디 바다 깊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로 만다고 이용하는 파장이 달라 안 달라? 달라요. 그래서 식물들은 주로 광합성하는 식물들은 청색광이나 적색광을 주로 많이 이용해요. 주로.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넘겨. 자, 온도와 생물입니다. 왜? 자, 온도와 생물입니다. 온도는 생물의 대생물체에 일어나는 물질사에 영향을 주므로 생물의 생명 활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동물들이 온도에 적응한 거. 개구리, 뱀, 곰, 박쥐는 추운 겨울이 오면 뭘 답니까? 겨울잠 자죠. 특이하죠. 개구리는 양서류, 뱀은 파충류, 곰하고 박쥐는 포유류죠. 근데 포유류들은 잘 잠을 안 자는데 특이하게 곰같이 북극곰들은 좀 다 잠을 자요. 겨울잠 같은 거. 알죠?
겨울잠 자고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잠 자죠. 그 곰들. 네, 실상곰들. 자, 기러기와 같은 철새는 계절에 따라서 적합한 온도로 뭐합니까? 옮겨가죠. 그죠? 시베리아에 있다가 너무 추워졌네. 시베리아 춥네 하면 가을 되면 뭐 한다고? 봄 되면 겨울 되면 가을 되면 이렇게 남극으로 날아가죠. 남쪽으로. 남극이란다. 남쪽으로 날아가죠. 남쪽으로 날아가죠. 그죠? 그 다음에 봄 되면 저 동남아에서 이렇게 오잖아. 누가? 제비 아저씨가. 제비 봤니? 제비 봤어? 제비를 그냥 제비 요렇게 생긴 애들 봤니? 요렇게 생긴 거? 책책책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비 아저씨. 제비 아저씨. 옛날에는 제비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비가 없어요. 왜 없는지 알아요? 환경이 오염된 것도 있고요. 그 나무에는 옛날에는 산에 이런데 약을 안 쳤거든요. 나무들 이런데. 그래서 애벌레 벌레들이 많았어요. 특히 도시에 있는 가로수 같은 데 보면 벌레 억수로 많았거든요. 그 벌레 잡아먹을 벌레가 많았어. 그래서 제비가 많았거든요. 요새는 전부 다 약치잖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다 어디로 가? 넘어가요. 여긴 패스 하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제비가 강남 간다 그러잖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 제비가. 강남 같은 제비가 온다 그런 말 못 들어봤니? 미안하다. 자, 그 강남이 어딘지 아니? 그 강남이? 야, 강남 같은 제비가 온다는 말 전부 못 들어봤어? 서울 강남이야? 동남아야, 동남아. 물어볼까? 챗GPT한테. 양쯔, 강남, 중국의 장수성 정시서 1대. 여기라면 경동과 TV 이쪽이랍니다. 서울 강남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기러기와 같은 철새들은 계절에 따라서 적합한 온도로 이동합니다. 뱀, 도마뱀과 같은 변온동물들은 기온에 따라서 햇빛을이나 그늘을 찾아다닙니다. 그죠? 변온동물이 뭐야? 주변 온도에 따라서 뭐 한다고? 뭐가 바뀌어? 체온이 변하는 겁니다. 그럼 주변 온도가 변해도 내 체온이 안 변해. 그런 동물을 뭐라 불러? 정온동물이라 불러요. 그죠? 니네 엄마 아빠 학교 다닐 때는 항온동물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옛날에는. 근데 항온이라 하지 않고 요즘에는 정온동물이라 불러요. 밑에 있죠? 추운 지방에 사는 정온동물. 대표적으로 뭐 있어? 포유류들. 깃털이나 털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피하 지방이 두껍고 몸에서 열을 방출하는 것을 만다고 막죠. 강아지 생각해보면 되잖아. 허스키. 시베리안 허스키. 등치가 커 안 커? 크지? 그 다음에 털이 어떻게 있어? 이중모 삼중모로 돼 있잖아. 비에 젖어 안 젖어? 안 젖어요. 그죠?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펭귄은 겨울이 오기 전에 털갈이를 하며 털이 더 두껍고 촘촘하게 자랍니다. 포유류는 서식지의 기온에 따라서 몸집과 몸 알따무의 크기가 다르고 추운 지역에 추운 지역에 살수록 몸집이 커지고 몸의 말단부의 크기는 작아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우가 3마리 있어요. 북극여우. 자, 북극여우하고 사막여우 요 두 개 비교하는 겁니다. 북극여우하고 사막여우 중에서 누가 더 몸집이 커? 왜? 추우니까 지방을 많이 저장해. 많이 저장해야 되니까 뭐야? 키가 커야 되지. 그리고 말단기관, 귀. 봐봐. 누가 더 커? 사막여우가 커요. 왜? 열을 잘 배출하려고. 열 배출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말단기관이 큰 거야. 그 다음에 북극여우는 귀가 크면 어떻게 될까? 동상 걸려요. 동상 걸려요. 그죠? 그래서 뭐 한다고? 이런 말단기관을 작게 만든 겁니다. 말단기관이. 없으면 안 되죠.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자, 다음. 식물의 적응. 식물도 온도에 적응했다 안 했다?
했습니다. 그죠? 기온이 낮은 툰드라에 사는 털복숭이 풀은 잎이나 꽃에 뭐가 나 있어? 털이 나 있어. 잎이나 꽃에 털이 나 있어서 체온이 낮아지는 것을 뭐하더라? 막습니다. 가을 되면 뭐 한다고? 낙엽 떨어져 안 떨어져? 낙엽이 떨어지지. 왜 떨어뜨려요? 표면적을 줄이는 겁니다. 겨울에 추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낙엽을 다 떨어뜨려요. 밑으로. 표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자, 물과 생물입니다. 자, 물은 생명체에서 구성성분 중에서 가장 많으며 생명 현상에서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육상에 사는 동물은 몸속의 수분의 손실을 막는 방법에 뭐 한다고? 수분의 손실을 막는 방법을 적용합니다. 물에서 내가 물 먹었어. 내가 먹은 물에 무리를 만다고 내 몸에서 증발을 막아야겠지. 그치? 그래서 뱀이나 이런 놈들은 뭐로 돼 있어? 몸에 파충류들은 비늘로 돼 있어요. 몸 표면이 비늘로 돼 있어. 딱딱한 비늘로 돼 있어서 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류나 파충류의 알들은 딱딱한 뭘로 돼 있어? 껍질로 쌓여 있어. 수분을 막기에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죠? 알은 단단한 껍질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왜 이런 장수풍뎅이 만지면 어떻게 되게? 만져보면 딱딱딱 눌러보면 어떻게? 딱딱해 안 딱딱해? 이 성분을 뭐라 불러? 키틴질이라고 불러요. 뭐 하기 위해서?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표면이 키틴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막에 사는 포유류는 농도가 진한 오줌을 배설하여서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을 만다고 줄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막에 사는 포유류 뭐 있어? 낙타. 낙타들 며칠 지나도 뭐 할 수 있어? 물 안 먹고도 살 수 있지. 그죠? 한 번 먹을 때 뭐야? 정말 많이 먹어요. 근데 낙타들은 오줌 넣을 때 만다고 진한 오줌을 조금만 넣어요. 왜? 수분 용실을 주기 위해서. 야, 낙타도 오줌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임마. 그래서 수분이 진한 오줌을 조금씩만 넣어요. 낙타들도.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됐죠? 넘겨. 자, 그 다음에 식물이 서식하는 곳에 따라서 몸의 구조가 다르게 적용합니다. 육상에 사는 식물. 자, 육지에 사는 식물들이 있어. 육지에 사는 식물들은 뭐라고? 물을 뿌리 깊이까지 박아. 그래서 뿌리 깊이 저 땅속에 있는 물을 뭐 하겠어? 잘 흡수해야겠지. 그래서 뿌리, 줄기, 잎이 다 발달되어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뿌리, 줄기, 잎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에 서식하는 식물. 이렇게 물에 살아. 물이 많은 곳에 살아야 되지. 그럼 물을 잘 흡수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뿌리로 잘 흡수할 필요 없어요. 뿌리가 그렇게 발달돼. 뿌리를 그렇게 깊이 안 박아요. 대신 물에 이렇게 떠 있어야 돼. 물이 흐르면 뭐 해야 돼? 흐느적거려야 되지. 대나무처럼 딱딱하면 어떻게 될까? 부러지겠지. 맞죠? 그 안에서 줄기 안에 뭐 있어? 공기가 들어있어. 통기 조직이 발달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물이 풍부한 환경에 사는 수생식물은 관다발이나 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무슨 조직이 발달됐다고? 통기 조직이 발달하여 있습니다. 통기 조직이. 알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건조한 곳에 사는 식물, 이런 사막에 있는 선인장 같은 애들. 선인장은 어때? 사막에 살잖아. 맞지? 얘들아. 선인장은 사막에 있으니까 사막에서 수분 손실을 뭐 해야 돼? 줄여야 되지. 그래서 잎을 전부 다 뭐 했어? 잎이 넓으면 어떻게 돼? 수분 손실이 많아져 작아져? 많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잎을 뭐 한다고? 전부 다 가시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선인장에 있는 가시가 뭐야? 전부 다 잎입니다. 원래는. 알겠습니까? 네. 자, 건조한 지역에 사는 건생식물은 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왜? 뿌리가 왜 깊어? 저 깊이에 있는 물까지 빨아들여야 되니까. 그죠? 잎이 작거나 가시로 변해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렇죠? 잎이 작거나 가시가 가시로 변해 있어.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죠. 그 다음 무슨 조직이 발달돼 있어? 저수 조직이 발달돼 있어. 저수 조직이 발달되어 있어. 선인장, 알로에 이런 것들은 저수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되셨습니까? 어디더라?
바오밥 나무인가? 바오밥 나무 안에 그 파보면 거기에 물 저장 탱크가 있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무슨 나무가 있던데 사막이란다. 열대우림에 가면 무슨 나무가 있대. 그 나무도 우기 때 그 저기 막 물이 들어오면 뿌리가 물이 물 흡수한대요. 흡수해가지고 뿌리에다 줄기에다가 저장해 놓은데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물 있네. 그 뭐야 칼로 통통통 치면 물이 쫙 나오거든요. 시원하다가 묶고 뭐야 가는 거야 그냥. 나쁘지? 그 나무 중에서도 그렇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게 한 10% 정도밖에 안 된대. 물 먹고 시원할 거야. 자기는 가는 거야. 자기는 그냥. 집에 간다고. 물 먹었으니까 집에 간다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토양과 생물입니다. 자, 토양은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데 터전을 제공하며 토양의 무기염류, 그 다음에 공기, 수분, 함량 등은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준답니다. 자, 생물이 적은 바다에 사는 함초는 고농도의 염분을 자랑하는 조직이 발달돼 수분을 잘 흡수합니다. 이런 놈들은. 바다에 있는데 이렇게 풀 종류인데 염분이 많은 곳에서도 많다고 잘 자랄 수 있게끔 진화했답니다. 알겠습니까? 염분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돼 있대. 그래서 수분을 잘 흡수한답니다. 자, 토양의 깊이에 따라서 공기의 함량이 달라 분포하는 세균의 종류가 다릅니다. 공기를 비교적 많이 포함하고 있는 토양의 표면은 산소가 세균이 살기 적합하고 공기가 적게 포함하는 토양의 깊은 곳에는 만다고 무산소 세균이 살기에 적합하답니다. 그렇답니다. 그죠? 산소 세균하고 무산소 세균이 있는데요. 산소 세균은 뭐 하는 거야? 유기물을 분해합니다. 유기물 있으면 분해하면 완전히 뭘로 바뀌어? 무기물로 바뀌어요. 이산화탄소와 물로. 근데 무산소 세균은 분해해서 중간 산물을 만들어요. 완벽하게 분해를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말씀. 자, 그 다음에 토양의 영향, 생물의 영향. 지렁이와 두더지는 흙 속을 돌아다니면서 산소의 통기성을 높여서 산소가 필요한 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지렁이의 배설물을 영양물질이 많아서 지렁이가 많은 곳에서 토양 성분이 변한답니다. 지렁이가 막 돌아다니면서. 그죠? 비 올 때 되면 어떻게 돼? 나오죠? 나와가지고 뭐야? 못 들어가지? 안 그렇지? 아파트에? 지렁이 긴 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지렁이가 비가 내리니까 지가 파고 다니는 길이 물이 들어오면 물이 차잖아. 숨을 못 쉬잖아. 그래서 나오는 거야. 땅 위로. 못 들어가가지고 햇빛이 쨍쨍 비치면 어떻게 돼? 말라 죽지. 그지? 그런 거 안 봤어? 아파트에서? 만져봤어요. 그죠? 그래서 비 올 때 왜 비 올 때 이게 걸어가다 보면 이게 지렁이 나와 있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보십시오. 그 냄새를 맡아봤다고? 왜? 자, 그렇습니다. 흰개미는 침과 배설물을 섞어서 집을 지으므로 흰개미 집 주변의 토양성 몰입이라고. 토양성 미생물은 동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무기물로 분해하여 다른 생물에게 양분을 제어하거나 비생물적인 환경으로 만다고 돌려보낸답니다. 미생물들이 뭐하는데 분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죠? 사체나 배설물을 무기물로 분해한다고 분해하죠. 이게 뭐야? 분해자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공기와 산소. 이런데 해발 3000m, 4000m, 해발 4000m 이상 사는데 해발 4000m 이상 되면 산소 양이 많을까 적을까? 적죠. 그래서 이런 고산지대에 올라가면 무슨 병이 잘 걸려? 고산병 걸리죠. 뭐가 부족한 거야? 산소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산소 같은 거 가져가지고 하거든요. 고산병이 심하면 어떻게 돼? 토해요. 너무 심하면 어떻게 돼?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얼른 내려가야 돼. 고산병이 제일 좋은 건 뭐야? 산소 마시면서 내려가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고산병에 적응하면서 올라오려면 어떻게 돼? 천천히 올라와야 돼요. 그죠? 천천히 올라와가지고 좀 올라와가지고 한 일주일 쉬었다가 한 1000m 올라와서 일주일 쉬었다가 또 한 1000m 올라가 또 한 일주일 쉬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팍팍팍 올라가다 보니까 고산병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원래 고산지대에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 그죠? 아니 그 상관없어요. 내려가는 거는. 그 사람들은 이런 차마고도 같은 데 이런 데 높은 데 사는 사람들은 이런 데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는 저런 데 가면 못 뛰어요. 뛰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여기서 뛰어다녀요. 차이가 뭐야? 적혈구가 많아요.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 수가 월등히 많아요. 뭐 한 거야? 고산지대에 적응한 겁니다.
산소 운반을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라톤을 잘 하려고 이제 마라토너들 선수들이 연습할 때 어디가 고산지대 가서 연습해요. 산소가 부족한 지역에 와서.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산소가 희박한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평지에 사는 사람에 비해서 혈액 속 적혈구수가 많대요. 많아서 혈액 속 적혈구수가 많아요.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반합니다.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적응하였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는 생물의 호흡에 이용되고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이용됩니다. 그죠? 생물의 호흡과 광합성으로 주변의 조성이 변하고 노송나무, 삼나무, 소나무 등은 일부 나무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을 자주 분해냅니다. 주변의 공기 성분을 만다고 바꾸죠. 그죠? 나무가 태초부터 나무가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있었는데 나무가 살다 보니까 벌레가 자꾸 오잖아. 아씨 벌레 들고 어떡하지? 하다가 나무 스스로 만다고 벌레를 퇴치하는 물질을 만들어낸 거야. 그게 뭐야? 피톤치드란 거야. 근데 이게 사람한테는 뭐야? 좋잖아. 이롭잖아.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그죠? 그래서 뭐 무슨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일본에 가면 일본에 온천 문화가 발달됐잖아. 그지? 그 온천실 안에 그 안에 보면 그 나무 같은 거 해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하죠. 나무 같은 걸 해가지고 좋다고. 우리나라는 나무로 집 안 짓죠. 그죠? 나무로 지을 집 자체가 나무가 그만큼 좋은 나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온대지방이기 때문에. 맞죠? 그죠? 우리나라는 옛날 조선시대 나무 뭐 했어? 불 갖다 떼죠. 물론 나무 집 짓는데 쓰긴 쓰지만 대부분은 뭘로 져? 우리는 돌과 흙으로 짓잖아. 흙벽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님이야. 선생님 저 경복궁 가니까 나무 막 있던데요. 그건 임금님이니까 그게 지었겠지. 그죠? 네. 자, 그렇게 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새의 알이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답니다. 뭐하고 하겠습니까? 빛입니까? 온도입니까? 물, 토양, 공기. 뭐지야? 너 오늘 집에 못 간다. 어? 뭐하고 하겠어? 교훈아 뭐하고 하겠어? 어? 뭐하고 하겠냐고 아이씨. 어? 물하고 하겠습니다. 물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물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딱딱한 껍질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개구리는 추운 겨울 되면 겨울잠을 잔다. 뭐가 관계있습니까? 온도 관계 있죠. 식물의 광합성으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진다. 뭐? 광합성으로 산소 농도가 높아진대. 공기 광합성을 해서 산소 농도가 높아진다며. 수련의 줄기는 뿌리에서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 뭐? 수련의 줄기와 뿌리에는 통기 조직이. 왜? 물에 사는 식물이잖아. 그죠? 자, 지렁이와 두더지는 흙 속을 돌아다니면서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 흙, 토양 관계있죠. 양지에 사는 식물은 잎은 음지에 사는 식물보다 두껍다. 빛과 관계있죠. 맞습니까? 식물의 광합성으로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높아진다. 다음. 자,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이거 뭐야? 반작용이죠.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거. 이건 뭡니까? 작용이죠. 소위 트림에 포함된 메테인이 지구의 기온을 높인다. 누굽니까? 반작용이죠. 가죠. 가. 선생님, 소가 트림해봤자 그 메테인 얼마 나온다고. 소가 한두 마리면 상관없지. 호주에 가면 소 어떻게 해? 정말 미친듯이 키우죠. 그죠? 거기서 나오는 메테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라피도프라는 잎이 커질수록 구멍이 크게 생겨서 아래쪽에 있는 잎도 빛을 잘 받도록 한답니다. 뭐 하겠어?
라피도프라는 잎이 커질수록 구멍이 생겨서 아래쪽에 있는 잎도 빛을 빛 때문에 생긴 거잖아. 그렇죠? 비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인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미친 거죠. 작용이겠죠. 흰개미는 침과 배설물을 섞어서 집을 지으며 흰개미 집 주변에는 토양 성분이 변한다. 반작용이겠죠. 그러니까 가가 되겠죠. 염분이 많은 땅에 사는 함초는 고농도의 염분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되어 있대. 수분을 잘 흡수한답니다. 이게 뭡니까?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 요소의 작용이죠. 그죠? 네. 다음. 넥스트 봅시다. 자, 깨꼬리는 봄에 번식하고 노루는 가을에 번식합니다. 뭐하고 가겠습니까? 빛. 빛 중에서 빛 뭐하고 가겠어? 일조시간. 그죠?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막여우와 북극여우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거 사막여우, 이거 북극여우. 사막여우는 몸집이 작고 귀가 크지만 북극여우는 몸집이 크고 귀가 작습니다.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것은 관계 있는 거. 뭐? 온도. 그죠? 네. 다음. 자, 서식 환경이 다른 두 식물 가와 나의 특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잎이 가시로 발달하여 저수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 사막 지역에, 그 건조한 지역에서 발달한 거죠. 그죠? 뿌리가 잘 발달하지 않았고 통기 조직, 이건 뭐야? 수분이 많은 지역이죠. 수생식물이겠죠. 건조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생물은 당연히 가가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106페이지에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풀어오십시오. 되셨습니까? 질문 없습니까?